이어서 주제 발표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한국해양대학교 박진순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진수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교 박진수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블루카본 연구와 국제인증 현황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배경과 이제 한국에서의 블루카본 과학적인 연구, 그다음에 그 중요 결과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한 이슈라고 하는 건 다들 아시는데 사실 1990년만 해도 사람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몰라 정도 수준이었고요. 중간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장 최근에는 제일 오른쪽 보시면 2022년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는 전적으로 사람 너희들 때문이야라고 이제 결론이 났죠. 이렇게 이제 그 각국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120개 국가에서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제 행동에 나서고 있죠. 그래서 120개국을 이제 좀 분류를 해보면 in law, 그러니까 법이 제정이 된 곳이 18개 국가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 보고서의 결과가 들어가 있는 곳이 45개 국가, 그 다음에 선언과 호소문 정도가 14개 국가, 그리고 아직은 토의 중인 국가가 한 42개 국가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이제 그 탄소 네거티브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 해운 분야, 뭐 이제 수산 분야, 항만 분야 등등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탄소 흡수원 분야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죠.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도 하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40% 정도 감축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목표가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좀 작아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일본, 미국, 그다음에 유럽연합 순으로 지금 아래쪽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미국, 유럽연합 순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과감한 감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 육상 같은 경우에 비해서 해양은 아직은 어떤 흡수 목표가 좀 적고요. 주요 흡수 수단으로서 여겨지고 있는 것들이 염습지, 잘피밭, 갯벌, 바다숲, 굴폐각 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해양이 이제 그 감축 목표가 좀 육상에 비하면 상당히 적지만 실제 자연 환경에서 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있는 그런 양을 살펴보면 그 전체 이제 토탈 싱크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탄소가 배출되는 것보다 자연계에서 잡아두는 양이 더 적긴 한데 육상이 11.4 단위는 이제 그 114억 톤입니다. 해양에서는 106억 톤 정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양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의 필요나 그다음에 앞으로의 활용의 여지는 훨씬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블루카본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바다, 해양의 서식지들이 잡아먹는 그래 가두어두는 이산화탄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 관련해서 이슈들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요. 가장 멀리는 1979년 제1차 세계 기후회의에서 이제 그 기후변화 이슈가 얘기가 돼서 1988년에 IPCC가 설립이 됐죠. 2009년에 IUCN 보고서에 블루카본 키워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이르면은 UNFCCC 여기 회의에서 이제 블루카본이 정식으로 인시가 되죠. 그리고 2013년에 IPCC 보고서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이제 언급이 되면서 블루카본도 이제 그 이슈에 포함이 되고요. 블루카본 그래서 지금 강조된 가장 최근의 것은 이제 2021년 파리 협정의 세부 이행 규칙에 블루카본이 강조가 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루카본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염습지, 저기 설트맛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두 번째로 망그로브, 홍수림, 그 다음에 시그레스, 잘피밭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해양 서식지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뭐 염습지는 32제곱킬로미터, 잘피밭은 45제곱킬로미터, 망그루브, 홍수림은 사실상 없고요. 근데 대신에 갯벌이 굉장히 넓게 발달을 해 있습니다. 저 갯벌이라고 하는 서식지는 사실 다른 나라랑 굉장히 좀 다른 특수한 서식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인지를 못 받은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블루카본 관련해서 1단계 연구를 수행을 한 바 있고 지금 2단계 연구가 수행이 되고 있는데 1단계에서의 그 연구 이제 과제 총 제목은 국내 블루카본 정보 시스템 구축 및 평가 관리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로 했던 서식지는 갯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넓고 갯벌에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은데 국제적으로 아직은 인정받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제를 이제 5년 동안 수행하면서 3가지의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블루카본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로 된 통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확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갯벌이 정말로 탄소 흡수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 예스냐 노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을 저희들이 국가 온실가스 통계 항목들이 있는 걸로 다들 아실 텐데 그 부분에 이제 갯벌의 블루카본을 그 통계 항목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연구를 직접 수행했던 지역들입니다. 동해 한개소를 포함해서 총 21개 지역에서 이제 오른쪽 위를 보시면 학생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소위 뻘짓거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진짜 이제 과학을 위해서 이제 기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결과로서 이제 탄소 흡수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양으로 보면은 대략 48,000톤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저건 이제 갯벌 흙에 담겨 있는 이렇게 깊이 뭐 한 1m 정도 생각을 했을 때 담겨 있는 탄소의 양이고, 연간 그럼 쌓이고 있는 양은 얼마냐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26만 톤, 뭐 최대 추정치는 약 48만 톤까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요. 2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확장된 그런 연구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 조성 기술 개발.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크게 이제 2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1차년도 1단계에서 수행했던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저희 나라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이런 블루카본의 흡수량도 높이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재해 민감성도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안전과 블루카본을 동시에 잡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목표도 역시 2가지죠. 그래서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 계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저렇게 보다 안전하고 블루카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이제 리빙 쇼어라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해서 저희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결국 블루카본에 대한 어떤 그 산정 기술 개발, 그리고 동시에 리빙 쇼어라인이라고 하는 기후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해안을 조성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하겠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종이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가서 이제 실증까지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하는 최종 성과물은 첫 번째로는 갯벌의 블루카본을 이제 공간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정보 지도를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저희들 우리나라만 인정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IPCC에서 인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 그리고 이제 리빙 쇼어라인 관련해서 그런 실제로 블루카본도 높이고 기후변화도 잘 대응할 수 있는 해안을 조성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 개발하고 실증하고 관리하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를 1세부, 2세부, 세부, 3세부까지 3개로 나눠서 그래서 블루카본 관련 기술 1세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후변화 리스크를 잘 대응할 수 있는 해안 조성을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2세부. 그리고 그런 해안이 조성됐을 때 한번 조성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3세부.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갯벌이 저희가 국제적으로 아직은 잘 인정이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블루카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갯벌이 블루카본 흡수원으로 인정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국제적으로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망그로브, 홍수림, 그다음에 썰트마시, 염습지죠. 그리고 시그레스, 잘피밭.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그 뭐 산호초라든지 굴초라든지 하는 것들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 중간쯤에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갯벌, 그다음에 조화대 퇴적물, 그리고 해조류 등등이 지금 국제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지금 받고 항상 한창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갯벌 같은 경우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과연 갯벌이 대규모의 대량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에서 보여진 것처럼 실제로 저희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을 이제 차량 배기가스로 환산을 해보면 약 11만 대 정도의 차량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매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흡수된 이산화탄소가 오래 붙잡혀 있어야 되겠죠. 대기 중으로 다시 돌아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갯벌이 오랫동안 잡아두고 있느냐? 오랫동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연대 측정을 했습니다. 역시 학생들이 고생을 했고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숫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888년 정도까지 아주 오래된 그런 코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유기물 탄소가 저렇게 갯벌 코어 안에 잘 보존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 저장도 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과학적으로는 어떤 결과에 끝나고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면 또 IPCC 쪽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뭐 해수부랑도 같이 일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2023년에 블루카본 추진 전략이라고 하는 그 이제 관계부처 합동 보고서입니다. 이런 추진 전략이 나와 있어서 갈 길이 좀 멀긴 하겠지만 연안에서 저렇게 체계적으로 해안을 관리하고 블루카본을 관리할 수 있는 저런 추진 전략을 통해서 저희들이 저것은 장기적으로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해도 이제 IPCC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갯벌을 블루카본의 주요한 그 대상 서식지로서 연구가 되고 있는 인식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IPCC에서 어떤 이슈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처음에 과학자들의 이제 그 문제 제기와 이해와 논문 활동이 우선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활동 중에 하나로서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유명한 국제 저널에 11개국에서의 이제 조간대 갯벌 넓게 보면 갯벌이죠. 갯벌에서의 그 탄소 저장 결과를 리뷰를 해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논문을 냈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 국제적으로 인식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논문만 쓰면서 저희 알아주세요라고 해서는 또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IPCC에서 지금 보시는 가운데 이제 보이시는 분이 그 IPCC의 태스크포스 팀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TFI의 이제 그 회장을 체어 중에 한 분을 맡고 있는 일본 분이에요. 키요토 타나베라고 하는. 그래서 이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2023년에 서울로 모셔서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했죠. Tidal Flat as Official 블루카본. 그래서 정식 블루카본 소스로 우리가 이제 그 갯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학회 심포지움을 열면서 이분을 모셔서 이제 말씀도 듣고 저희들의 어떤 연구 성과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활동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과학적인 인식 전환, 그다음에 과학적인 데이터가 선행이 돼야 블루카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입단에서 굉장히 많은 논문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블루카본 관련해서
쓴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제 그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이제 출판이 된 논문들이고요. 2006년부터 해서 지금 한 19개, 약 20편 정도가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학술 활동과 더불어서 부지런히 이제 그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갯벌이 왜 중요하고 블루카본에 저장된 값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고요. 지금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굉장히 많은 박스가 있는데 저 박스 하나하나가 다 저희 연구진들이 이제 국제 심포지엄이나 어떤 회의나 그런 곳에서 열심히 이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시간이 좀 느려져서 최대한 좀 빨리 발표를 했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좀 물어보시면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블루카본과 블루카본의 연구 현황 그리고 블루카본 국제 인정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발표해 주셨습니다.